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해커 그룹 중 하나라는 거 알고 있었어? 진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을 하는데 사이버 공간에서 돈을 훔치는데 완전 선수야. 북한 해커들, 소위 말하는 라자루스 그룹은 은행을 해킹해서 수백억씩 털어가고 심지어 가상화폐 거래소까지 쫙쫙 뚫는다니. 방법도 기가 막혀. 피싱 이메일 보내서 컴퓨터 감염시키고 시스템 장악한 다음 돈 슬쩍하는데 이게 국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더 소름이지. 북한이 이걸로 핵 개발 자금을 조달한다는데 진짜 대단하다 못해 무섭지 않냐?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우린 그게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른다는 거. 진짜 이건 사이버 스릴러야. 북한은 사이버상에서 어떻게 돈을 훔치고 주요한 해킹법은 무엇이며 그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오늘은 북한의 해킹 조직과 주요 공격 방식 그리고 그들의 글로벌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의 주요 해킹 조직. 북한은 국가 차원에서 해킹을 운영하는 몇 개의 조직을 보유하고 있어. 1. 라자루스 그룹은 북한 해킹 조직 중 가장 악명이 높고 암호화폐를 주로 탈취를 함. 2. APT38은 주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해킹을 전문으로 함. 3. 안다리엘은 기업과 군사 네트워크 해킹을 전담하며. 4. 블루노르프는 암호화폐 거래소 및 금융 해킹 전문로 한다고 함. 해킹의 주요한 목적은 외화벌이이며 또한 해킹 당사국의 혼란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함. 라자루스 그룹의 해킹 피해를 알아보자면 첫째, 2014년 소니 픽처스 해킹 피해. 김정은을 풍자한 영화 인터뷰를 개봉할 예정이었으나 북한의 존엄인 김정은을 웃기게 묘사했다고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여 소니 내부 데이터 유출시킴. 미공개 영화, 임직원 이메일, 급여 정보 등을 공개했으며 해킹 후 가디언즈 오브 피스라는 단체 이름으로 협박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함. 둘째,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의 스위프트 국제 송금 시스템 해킹하여 필리핀으로 10억 달러 송금 시도했으나 8,100만 달러만 탈취 성공을 함. 돈 세탁을 위해 필리핀 카지노 계좌를 이용을 함. 셋째,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 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전 세계 150여 개국 30만 대 이상의 컴퓨터 감염을 시킴. 파일을 암호화한 뒤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공격으로 미국, 영국, 호주 정부는 라자루스 그룹이 배후라고 발표를 함. 넷째, 2018년 칠레 은행 해킹. 칠레 뱅코 디 칠리의 금융 시스템 해킹 시도 후 1,000만 달러 이상 탈취 후 해외 계좌로 송금한 다음 랜섬웨어 배포의 증거 인멸을 함. 다섯째,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2017년부터 현재까지 라자루스 그룹은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를 타겟으로 공격하여 수십억 달러를 탈취했습니다. 한국 코인체크, 업비트, 빗썸 등 거래소 공격을 시작으로 유럽, 미국 거래소 해킹했으며 2017년 이후 약 20억 달러 약 2.6조 원 이상의 가상화폐를 탈취했음. 블록체인 게임 AXI 인피니티의 론인 네트워크 공격하고 6억 2,500만 달러 약 8천억 원 탈취하여 사상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해킹 사건으로 기록됨. 2022년 하모니 호라이즌 브리지를 공격해 1억 달러 하나로 약 1,300억 원 탈취한 뒤 17,278 이더리움을 자신의 계정으로 옮김. 2019년에는 몰타 최대 은행 뱅크 오브 발레타의 시스템을 장악한 후 1,300만 달러 송금을 시도했으나 은행이 공격을 감지하고 시스템을 종료해 추가 피해 차단함. 2021년에는 로이드 마틴을 해킹 시도해 F-35 전투기 관련 기술 및 도면을 해킹 시도를 했지만 미국 방산업체 로이드 마틴은 천조국답게 가뿐하게 해킹 공격을 차단함. 결국 공격은 실패로 끝남. 다음은 APT38의 주요 해킹 사례인데 APT38은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킹 조직으로 은행 및 금융기관을 타겟으로 한 해킹을 주로 수행합니다. 이들은 스위프트 즉 국제은행 통신협회 시스템을 해킹하여 대규모 금융 탈취를 시도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1.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사건.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의 스위프트 시스템을 해킹하여 8,100만 달러 탈취. 원래 목표는 10억 달러였으나 필리핀 은행의 의심 신고로 일부 차단됨. 해커들은 스파이웨어를 사용하여 내부 시스템 장악, 가짜 송금 요청을 발송. 2. 2018년 칠레 은행 해킹 사건. 칠레 방코 디 칠레의 스위프트 네트워크를 해킹. 1,000만 달러 약 120억 원을 탈취. 돈을 홍콩, 두바이 등의 가짜 계좌로 송금 후 세탁. 공격 후 랜섬웨어를 유포해 증거 인멸. 2015년 베트남 TP뱅크 해킹 시도. 스위프트 네트워크를 이용한 해킹 시도. 은행 내부 네트워크에 머레어를 심어 자금 이체를 시도. 은행의 보안 시스템이 탐지하여 송금이 중단됨. 2018년 멕시코 방코맥스 해킹 시도. 멕시코 국영 수출입은행 방코맥스의 스위프트 시스템 공격. 다수의 계좌에서 2천만 달러 탈취 시도. 은행 내부 보안팀이 감지하여 일부 차단, 그러나 일부 자금은 유출됨. 2019년 몰타 은행 해킹 시도. 몰타의 뱅크 오브 VAL LTTA 해킹 후 1,300만 달러 유출.
APT38이 악성 코드를 심어 내부 시스템을 장악. 은행이 해킹을 감지하고 시스템을 즉시 종료하면서 추가 피해를 막음. APT38의 해킹 특징. 스위프트 시스템 해킹. 국제 송금 시스템을 조작하여 대규모 자금 탈취 시도. 장기적 침투. 몇 달 또는 몇 년간 은행 내부 시스템을 감시하고 해킹 시점 조정. 랜섬웨어 앤드 증거 인멸. 해킹 후 랜섬웨어를 퍼뜨려 증거를 지움. 돈 세탁 전문가 활용. 탈취한 돈을 해외 가짜 계좌 암호화폐 등을 통해 세탁. APT38은 북한 정권의 불법 외화벌이 수단으로 사용되며 전 세계 금융기관을 타겟으로 하는 위험한 해킹 그룹입니다. 세 번째 안다리엘은 북한의 해킹 그룹으로 다양한 사이버 공격을 수행해 왔습니다. 주요 해킹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기업 대상 APT 공격 2023년 안다리엘은 아파치 톰캣 패치 탐캣을 운영하는 웹서버의 취약점을 이용해 악성 코드를 유포했습니다. 특히 2013년에 제작된 아파치 톰캣 버전을 사용하는 시스템이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미국 의료기관 랜섬웨어 공격 2024년 7월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안다리엘 소속 해커가 랜섬웨어를 사용해 미국 병원과 의료회사의 컴퓨터 시스템을 침입하고 금전을 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국내 제조건설 교육기관 대상 공격 2023년 안다리엘은 아파치 톰캣 서버를 운영하는 웹서버를 공격해 악성 코드를 유포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2013년에 제작된 아파치 톰캣이 동작 중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취약점 공격이 가능했습니다. 국내 방산업체 해킹 2024년 5월 안다리엘은 국내 방산업체의 웹서버를 공격해 XCLOADER 악성 코드를 설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 정보를 탈취하고 추가적인 악성 코드를 설치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자산관리 솔루션 악용 안다리엘은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는 자산관리 솔루션의 취약점을 악용해 악성 코드를 배포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의 자격증명 정보를 탈취하고 추가적인 공격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안다리엘이 다양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며 특히 오래된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넷째 블루노르프는 북한의 해킹 그룹으로 주로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을 수행해왔습니다. 주요 해킹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암호화폐 스타트업 대상 공격 블루노르프는 가짜 암호화폐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설립하여 피해자들이 합법적인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백도어를 씹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주로 중소규모의 암호화폐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신종 맥OS 악성코드 투드스위프트 유포 2023년 블루노르프는 투드스위프트라는 새로운 맥OS 악성코드를 발견했습니다. 이 악성코드는 합법적인 맥OS 애플리케이션으로 위장하여 배포되었으며 주로 비트코인 관련 PDF 문서를 열도록 유도하여 악성코드를 설치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대형 은행 사칭 피싱 공격 블루노르프는 미국과 일본의 유명 은행을 사칭하여 피싱 이메일을 발송하고 이를 통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공격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주로 암호화폐 기업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피싱 이메일을 통한 암호화폐 탈취 시도 2024년 블루노르프는 비트코인 가격 급등에 숨겨진 리스크 등의 제목으로 피싱 이메일을 발송하여 수신자가 악성코드를 다운로드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주로 암호화폐 거래소나 금융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블루노르프가 정교한 사회공학 기법과 악성코드를 활용하여 금융 및 암호화폐 산업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4. 북한 해커들의 해킹 방식. 피싱 공격. 이메일 링크드인 가짜 채용 공고 활용. IT 기업, 금융기관,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공격. 악성코드 및 백도어 설치. 트로 이목마 RATREMOTE 액세스 트로전 사용. 대상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 후 정보 유출. 암호화폐 해킹. 가짜 암호화폐 지갑 및 투자 사이트 배포. 스마트 컨트랙트 및 블록체인 네트워크 취약점 공격. 랜섬웨어 앤드 데이터 탈취. 주요 기관의 시스템을 감염시켜 몸값 요구. 군사 기밀 기업 정보 유출. 5. 북한 해킹의 글로벌 영향. 국제 제재 회피 및 불법 외화 획득. 유엔의 경제 제재 속에서도 암호화폐를 통해 자금 확보. 사이버 보안 위협 증가. 해킹 기술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으며 피해가 확산됨. 국제사회의 대응 강화. 유엔 및 각국이 북한 해킹을 추적하고 차단하는 움직임. 미국, 한국, 유럽 등 북한 해킹 대응 시스템 구축. 결론 및 마무리. 북한의 해킹 기술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음.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수적. 여러분은 북한의 해킹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이버 보안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음은 북한의 남한에 대한 해킹 공격을 연도별로 나열해보았습니다. 2013년 KBS 해킹 사건. 북한은 2013년 3월
한국의 주요 방송사인 KBS를 비롯한 방송사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진행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KBS의 방송 시스템이 마비되었으며 방송국의 서버와 컴퓨터들이 마비되어 방송 중단을 초래했습니다. 공격 방식 해커들은 악성 코드를 사용해 KBS 시스템을 침해하고 중요한 데이터를 삭제하여 방송에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2014년 송전망 해킹 시도. 사건. 2014년 북한의 해킹 그룹은 한국의 전력망 시스템을 공격하여 송전망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 공격은 에너지 인프라를 마비시키려는 목적이었으며 사이버 공격에 의한 실시간 감시 시스템의 무력화가 시도되었습니다. 결과 다행히 해당 공격은 실시간으로 감지되어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 청와대 해킹 시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사건. 북한은 워너크라이 랜섬웨어를 사용해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컴퓨터 시스템을 공격했습니다. 청와대와 여러 정부 기관, 기업들이 이 랜섬웨어에 의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격 방식. 워너크라이는 취약점을 이용해 파일을 암호화하고 이를 풀어주기 위해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의 랜섬웨어였습니다. 이 공격은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고 북한은 이 해킹에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었습니다. 2017년 한국수력 원자력 해킹 사건. 사건. 북한의 해킹 그룹은 한국의 한국수력 원자력 시스템을 공격해 내부 문서와 정보를 탈취했습니다. 이 해킹은 2017년 한국수력 원자력 내부 문서가 유출되는 사건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격 방식. 해커들은 이메일 피싱과 악성 코드를 사용해 한국수력 원자력 발전의 내부 네트워크에 침입하여 여러 기밀 정보를 탈취했습니다. 2018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 재발. 사건. 북한은 다시 한번 워너크라이 랜섬웨어를 활용해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중요 인프라를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은 주로 병원, 금융기관 등 중요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은 해킹으로 얻은 정보들을 활용해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2020년 국내은행 해킹 시도. 사건. 북한 해커들이 한국의 주요 금융 시스템을 겨냥한 해킹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주요 은행과 금융기관의 거래 시스템을 해킹하여 원화 거래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탈취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결과 금융기관들은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이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2021년 NCS 국가기술표준원 해킹. 사건. 북한은 2021년에 한국의 국가기술표준원 NCS 해킹을 통해 기술 관련 데이터를 탈취하려는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공격 방식. 해커들은 한국의 주요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하고 기술 정보를 탈취하려는 목적으로 네트워크 시스템에 침입했습니다.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해킹 사건. 사건. 북한의 해킹 그룹은 한국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여 중요 산업 관련 자료들을 탈취했습니다. 공격 방식. 공격자들은 이메일 피싱과 사회공학적 기법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의 네트워크에 침입하여 중요 문서를 유출시키고 시스템을 감염시켰습니다. 2023년 법원 해킹 사건. 2021년 1월 7일 이전 북한 해커 조직 라자루스가 사용하는 악성코드 라자도어가 대한민국 법원 전산망에 침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2년이 지난 2023년 2월 4일 법원 행정처에서 해당 악성코드를 탐지해 삭제한 후 민간 보안업체에 조사를 의뢰했음에도 수사당국에는 이를 알리지 않았다. 2024년 3월 4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해당 해킹 사건의 범죄 패턴을 고려했을 때 라자루스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수사당국으로부터 받은 심층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원 행정처에서 개인회생 및 회생 개시 신청서, 주민등록 초분, 지방세 과세 증명서 등 PDF 파일 문서 26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실제 소송 서류 등이 유출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자 그제서야 국민에게 심리와 불편을 끼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법원 홈페이지에 대국민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해킹을 인지한 지 1년 만의 말입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한국을 대상으로 한 해킹 활동을 벌여왔으며 주요 목적은 정보 탈취, 금전적 이익을 위한 공격 또는 국가의 주요 인프라를 마비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며 해킹은 전방위적이고 진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항상 조심하여 해킹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긴 내용이었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